누가 그러더라고. 슈카월드는 변동성 지수에 가깝다. 저 그 말을 듣고 손을 딱 쳤어요. 아 그러네. 너는 빅스 아니냐 인간 자체가.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많이 빠지면은 관심을 뿌잉뿌잉 가지니까 조회수가 좋고 아니면 많이들 보고, 근데 만약에 주가가 별로 움직임도 없고 재미없고 빅스가 내려가면은 누가 니꺼 관심을 갖겠냐. 그럼 너는 또 이렇게 또이또이하지 않냐. 그러다가 뭔가 호황이거나 불황이면 이러고 이러고 그런가? 내 주식은 골로 갔어도 뭐 이게 또 뭐 해지가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하길래 그 전혀 택도 없다는 얘기를. 주식이 좀 많이 골로 갔기 때문에 그 택도 없는 얘기 잠깐 들었는데 하여튼 그건 다른 얘기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럽 자동차 공장이 폐쇄에 돌입했고 빨리 하겠습니다. 2-3주간 생산이 중단됐다. 자 유럽 주요 자동차 날라갔다. 지금 가동 중단. 이게 웬 말이냐? 정말 제조업체들이 셧다운 되는 거냐? 실제 보니까 폭스바겐을 비롯한 웬만한 공장 다 문 닫았습니다. 다예요 다. FC 뭐 PSA 르노 뭐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고 관련된 연계적인 것도 다 문 닫고 심지어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공장이 있었던 현대차, 기아차도 사실 가동 중단했다고 보면 되고요. 미국 자동차 3사도 다 문 닫았어요. 제네럴, GM,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근데 얘네 웃긴 게 되게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여기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얘네가 그 문 닫는 걸 오히려 좋아했다고 하는데 쉬워서 그런가? 어차피 못 자르니까. 하여튼 뭐 GM과 포드 다 문 닫았어요. 미국 자동차 3사가 문을 닫고 공장을 다 폐쇄하기로 하고 혼다도 하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미국과 유럽의 주요 공장을 동시에 가동 중단을 했죠. 와, 야 이렇게 되면은 생산량이 확 주는 거니까 야 이거 목표량 채우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만 문 닫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 타이어 들어가는 공장 다 문 닫았어요. 여기에 2차 공장, 3차 공장 벤더들이 다 닫는 거 아니에요. 쭉쭉쭉쭉 2주 정도 가동을 중단하는데 2주 후에 가 완만해지면서 드디어 우리도 가동을 좀 문을 열고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2주간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좀 셧다운 상태인데 혹시라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고 판매가 절벽이 되면서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90%가 빠지면서 현대차 중국 시장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7%. 이게 나올 수 없는 숫자인데 굉장히 어렵다. 지금 뭐 시급히 유동성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2차 벤더, 3차 벤더들 부품 사업들 굉장히 어렵다.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아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현대차 주가를 보니까 확실히 어려워요. 확실히. 이게 얼마예요? 13만원 찍었던 게 7만원 왔어요. 마이너스 50%. 이게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살려야 되는데 꽤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도 우리가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만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잠깐만 내가 옛날에 뭐 이거 조금 손해보고 나갔다고 굉장히 조금 웃었던 형이 있는데 잠깐만 형님들 존경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잠깐만. 형들이 나가던 때가 이 근처 어디였던 것 같은데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연초니까 다시 한번 역시 형들이구나. 이게 뭐 자인지 타인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좀 손실 났다고 여기 어디에서 들어왔다가 뭐 이 정도 손실 났다고 제가 야 그래도 뭐 좀 손실 어쩌고 뭐 헤지펀드도 뭐 어쩌고 그랬다가 이런 그 하찮은 의원과 그 헛된 그 웃음으로 그 기분을 상하게 되었다면 그 진심 죄송스럽게 생각을 거기서 마이너스 40%를 그 피하셨으니까 역시 형들이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고 굉장히 죄송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옛날에 뉴스에 이렇게 했거든요. 불과 한 달 전까지 뭐 겨우 본전하고 물론 좀 손실을 봤을 거야. 본전까지 못했겠지. 근데 세상에 이 장에서 본전을 했으면 주식의 신입니다. 이 시장에 본전을 했으면은 가시죠. 가시라 그러면 또 약간 불편하실 테니까 그 히어로 주식의 영웅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슈퍼맨급이기 때문에 겨우가 아니라 본전 안 했고 조금 손실 봤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깐 살짝 살펴봤어요. 형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이래갖고 나가서 진짜로 다들 손실 막으셨나 어디 가서 뭐 하시나 봤더니 저 집에 별로 볼 거 없으니까 이 와중에 집을 옮기셨습니다. 자, 트위터에서 뭘 막 공격했는데 3월 2일이거든요. 대충 주식을 많이 샀는데 한 4% 샀다고 들었어요. 트위터 기업구조 바꿔라 또 무슨 이런 얘기 하고 있겠죠. 하고 있으시고 얼마를 샀는가 봤더니 1조 2천억을 샀다. 3월 2일이니까 그 대주주인 도시 CEO보다 많은 한 4조 원. 한마디로 현대차 1조 팔고 이거 1조 산 거죠. 트위터의 주가를 보니까 뭐 현대나 뭐 트위터나 뭐 여기서 또 뭐라 그러면은 또 비웃었다고 뭐라고 할 테니까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실 수도 있어요. 트위터 이렇게 해서 반등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거 누구나 다 빠지는 시장이니까 무슨 뭐 CEO하고 이렇게 해서 주식 올라갈 테니까 뭐 이 시장에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혹시 트위터만 하고 있나 봤더니 연관 검색어로 딴 게 뜨길래 저 연관 검색어는 뭔가 하고 눌렀더니 현대차에서 벗어나고 이번에는 소프트뱅크로 갔다. 무려 25억 달러 3조 엘리엇의 가장 큰 투자 규모 3% 가서 바이백을 요구했다. 6월 7일
제가 소프트뱅크 주식을 아직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최근에 손정희 형이 엘리엇에게 결국 요구를 들어줘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위안이 될까 싶은 게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소프트뱅크 주가란 게 이게 자사주 6조 야 이게 도대체 얼마 이거 반풍도 더 빠졌어요. 야, 이게 6천에서 2,600 갔으니까 이 현대차가 더 빠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빠진 이유가 있어요, 사실. 야, 왜 빠졌겠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소프트뱅크, 손영이 대표적으로 뭐 한 사람이 이거 레버러지의 화신이잖아. 100조짜리 펀드를 만들었는데 부족해서 100조를 더 투자하겠다는 아까 전에 버핏 형하고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버핏 형은 너무 비싸니까 안 사서 현금 많이 들고 있던 분이고 이 형은 100조 받고 100조 더 가겠다고 기염을 토하던 분인데 지금 전 세계 주가 시장이 30%가 날아가는데 여기서 이씨 이거 저는 솔직히 소프트뱅크가 지금 이거보다 아니고 마이너스 한 80% 찔 줄 알았고 생각보단 버텨요. 그래도 마이너스 50%. 이게 자, 손정희 형 얘기는 뒤에 바로 드리고요. 자, 자동차 판매량이 당연히 일단 현대차 먼저 드리면은 굉장히 안 좋죠. 전 세계 자동차 판매 김동호 아저씨 얘기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당연히 감소하겠죠. 한 6% 마이너스 6.6%면은 뭐 그럭저럭 선방한 것 같아. 그럭저럭. 좀 빠지긴 했는데 너무 덜 빠진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빠진 것도 같지도 않고 적당히 요 정도 좋다 콜 마이너스 6.6% 콜 자 요 정도. 그리고 약간 안 좋은 게 있는데 뭐가 안 좋냐면은 사실은 유가가 그렇게 내려가면은 전기차나 뭐 수소차나 아니면은 뭐 재생에너지 쪽이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우리 배터리 시장도 유가가 내려가면은 친환경차로 누가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겠니? 전기차나.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가면 사실 이쪽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의 미래라고 불리는 전기차 요것도 약간 늦춰주는 게 아닌가. 유가가 올라가면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차가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 전기차가 친환경차가 안 팔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우리 지금 애널리스트 형님의 의견은 이겁니다. 형님의 개인 의견이십니다. 자 결론은 주가는 선반이니까 답은 바이라고 하십니다. 자 일시적이죠. 일시적. 밸류에이션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닥이라고 하고요. 자 탑픽이 우리나라 자동차라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밖에 없기 때문에 뭐 탑픽이라고 하시니까 뭐 단기간 과도학 주가 하라.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왜냐면은 요 정도 빠졌을 테니까 자 안전하게 요 정도. 그러니까 뭐 충분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지금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익도 한 요 정도 내려가면은 감익이죠. 감익 한 5조 정도 하는 게 한 4조 정도로 내려가고 할 테니까 이 정도 내려가면은 뭐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냐. 왜냐? 코스피 수익률을 자동차 업종이 엄청나게 언더했어요. 충분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가격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빠졌어요. 코스피가 이렇게 빠질 때 빨간색이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으니까 굉장히 가격 메리트는 확실하게 돼 있겠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애널리스트 형들이 그냥 무조건 권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보라는 건데 이게 중국이 3분기 정상화 기원 드립니다. 3분기 정상화, 3분기. 우리나라도 3분기 정상화. 그쵸? 1, 2월이고 4월 지나면 6, 7월부터는 정상화. 코로나가 좀 이렇게 가라앉고 내수도 2분기 개선. 조금 22% 감소했지만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이거 또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많은 애널리스트 형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안 좋긴 한데 이건 좀 과하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현대차의 승부수가 있어요. 뭐냐? 빠라바바바바 빠라바바바바 이게 있습니다. 10만 대의 생산 손실이 났다. 지금 북미가 셧다운됐고 유럽이 셧다운됐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 손실이 났어. 우리는 이럴 때 60시간 문을 닫기는 무슨 문을 닫 특근을 제한을 해서 생산량을 올려서 10만 대의 생산 손실을 만회한다. 남들은 줄일 때 우리는 올린다는 거죠. 위기는 기회야. 이러면은 마켓 쉐어 엄청 올라갈 거 아니야. 우리 점유율도 올라가고. 야 이거죠. 위기는 기회다. 2012년에 이런 적이 있었다. 대박의 추억. 남들이 쇼크로 생산량을 줄일 때 우리는 생산량을 늘려서 2012년 때도 똑같이 판매량을 증가했던 시기가 있다. 왜냐면은 이제 여름 돼서 가을 돼서 사람들이 드디어 차를 좀 사볼까 할 때는 얘네들은 그때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지. 하지만 우린 지금 늘려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팍팍팍 팔면서 틈새 시장을 노려서 점유율을 높인다는 역발상 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거 대단한데? 역발상으로 우리는 멈추는 게 아니라 인기 차종인 펠리쉐이드 GV80 생산량을 늘려서 만회한다. 지금 울산, 아산, 전주 공장을 수차례 가동조장에 약 10만 대 생산 손실이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 뭐가 안 들어왔대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10만 대 생산 손실을 만회하겠다. 와 만약에 성공하면 빠라바바바바 성공하면 퀀텀 점프 성공하면 가장 퀀텀 점프
자, 퀀텀 점프죠. 지금 제네시스, 팰리세이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지금 쭉쭉쭉쭉 밀려있기 때문에요. 공장률, 가동률 100% 생산량을 높여서 악셀을 밟아서 자, 지금 뭐 북미 시장은 멈춰있을 때 국내 시장을 돌리면 되는 거죠. 이중 하중을 멈추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 늘어나면 일부 차종이 한해 수출 물량으로 돌릴 수 있다. 수출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무력 증산을 통해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을 합니다. 남들이 5에서 10% 감소할 때 역발상으로 올려서 전년 대비 조금 줄긴 하겠지만 현대 기아차 판매량은 오히려 올린 예전에 2012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올리겠다는 이런 원대한 계획 가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 형들이 자 추천하는 거에는 자 이유가 있는데 물론 리스크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형들이 혹시 궁금해할까봐 리스크 조금 있는데 그 리스크가 뭐냐 하면은 조금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지우셔도 돼요. 조그만 리스크는 만약에 실패하면 이런 거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실패하면은 물론 재고가 조금 생기겠죠. 재고가 조금 생길 텐데 성공할 테니까 재고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수요가 급격히 줄던가 이런 건 없을 테니까 수요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줄단든지 이렇게 그 질병이 조금 오래 가서 생각보다 새끼가 조금 더 골로 간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이런 재고가 좀 있겠지만은 하여튼 위기는 기회니까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저평가됐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지금 현재 주가가 언제 주가냐면요 2006년도 주가입니다. 2006년. 이게 이 적분값이 다 없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분은 자 2006년도 주가로 염가 할인해 살 수 있기 때문에 위기는 기회인 거죠. 현대차가 이번에 꼭 보여줘서 진짜로 그 질병이 좀 완만해지고 남들이 생산량을 늘리고자 할 때 이미 생산량을 늘려있고 국내 수요는 좀 줄긴 하지만 잘 팔리고 있잖아요. 이미 몇 달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회복하고 수출까지 하는 그날 그러면은 점유율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 자, 가는 겁니다. 자, 차 바꾸실 때 현대차 사랑해 주시고 PPL 없고요. 현대차 주식이 아직 없지만 이렇게 되면은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록 할 테니까 우리나라 현대차가 잘 돼서 2차, 3차 벤더들도 꼭 60시간 근무하면 추가 주시겠죠. 그래서 수익이 늘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자, 저렇게 되면은 엘리엇 선들을 조금 나간 게 아쉽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우리 손정희 형 얘기를 잠깐 드리기 전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 질병 때문에 공유경제형들이 가셨어요. 자, 죄송하지만 공유경제형들이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겠죠, 당연히. 야, 안 그래도 손도 잡기 싫은데 공유를 한다 그러면 이거 누가 공유하겠어 지금. 그래서 원격 솔루션들은 좋아졌지만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얘기를 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버 위워크 자, 어디가 안 좋을 거라고는 굉장히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상황을 공유경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공룡시대의 운석이 표현 죽인다. 진짜 기자분들 글 진짜 잘 쓰는 것 같아. 아마 이거 영어로 누군가 썼을 것 같아. 운석이 떨어졌다. 공유 오피스에 사람이 없어. 얘네는 공유차 거의 카풀이에요. 카풀. 가뜩이나 지금 만나면 안 된다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는 카풀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유경제 운석이 떨어진 결과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는 50개 주 전역에서 카풀 중단이에요. 중단. 와, 중단이면은 뭘 하겠어. 디즈니도 날라왔지만은 우버 카풀이 지금 중단되면서 얼마나 빠졌냐? 여기 있던 게 40불하던 게 15불까지 갔어요. 마이너스 25불이니까 마이너스 60%를 쳤거든요. 여기서 여기 올라간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서 사실은 더 완전히 가난했더니 긴급하게 모았어요. 컨퍼런스 콜 비슷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우버 CEO가 야 잠깐만 기다려. 야, 우리 안 망한다. 우리 안 망해. 왜? 현금 있어. 버틸 수 있어. 저거 망하는 주가인데 현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살 수 있고 이게 우버가 지금 잘 된다가 아니라 그 질병이 굉장히 퍼지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이 연말까지는 충분하고 내년까지도 살 수 있어. 이런 말 한다면 오른 거야. 살 순 있어. 우리가 잘 된다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조기에 오른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공유가 떼아닌 특수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 차량 공유가 외국하고 약간 달라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사실상 카풀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거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해진 어떻게 보면 택시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차량 공유가 이거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고 약간의 택시 업종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차에서 제한된 것만 이용하는 거고 뭔가 그 차만 소독을 잘하기 때문에 떼아닌 특수라 그러는데 외국은 다릅니다. 외국은 실제로 카풀이기 때문에 저게 잘 될 리가 없죠. 게다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공간이 침체, 공간 공유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위워크죠. 우버하고 위워크의 침체를 이제 얘기 드려야 돼. 그 전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가장 안 좋은 게 숙박 공유, 긱 이코노미라는데 전 세계적으로 긱 이코노미가 플랫폼 노동자라 그러는데 5억 4천만 명이 있다 그러는데 일단 이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숙박 공유가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인데 에어비앤비가 좋을 리가 없죠. 이것도 지금 거의 괴멸적 타격을 입고 있는데 누가 요즘에 여행을 가고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나라를 못 들어가는데 무슨 숙박을 공유해. 이거는 답이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에어비앤비는 사실은 작년에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타이밍이라는 게
2020년 상장 계획이었어요. 이게 투자자하고 창업자가 드디어 상장을 해서 엑시트 돈으로 바꿀 게 2020년이었어. 2017년에 모집했을 때만 37조 원이었어. 굉장히 잘 되고 있었거든. 19년까지. 심지어 적자도 아니었어. 돈도 벌고. 하필 2020년에 상장한다고 이거 투자도 많이 받고 거의 뭐 500억 달러 이상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하고 상장한다고 투자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덩치를 늘려야 비싼 값을 받으니까 투자자들도 엑시트하고 창업자들도 드디어 돈으로 바꾸는 건데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상장을 하니까 호텔 투나잇에도 4억 달러. 호텔 투나잇, 호텔이 좋을 리가 없겠죠. 작년에 4억 달러 들였는데 좋을 리가 없고, 인도의 버짓 호텔 뭐 2억 달러 이거 좋을 리가 없죠. 숙박 플랫폼 좋을 리가 없죠. 다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투자한 게 지금 다 날아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 야 게다가 에어비앤비는 사실 숙박 어플이기 때문에 비슷한 호텔 체인 업종을 보면은 언젠가 호텔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마이너스 50%입니다. 호텔은 기본이 마이너스 50이에요. 메리어트 반퉁 났어요. 세계 최대의 호텔, 얼마 전까지 메리어트가 주가가 이랬다고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이었어요. 세계 LCC 시장, 관광시장 그렇게 좋다고 진짜 호텔업과 에어비앤비가 업종이 구분된다. 에어비앤비는 저렴한 시장을 잡았지만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안락하고 좋은 데를 가고자 하는 욕망이 많기 때문에 명품 시장이 뜨듯이 호텔 시장이 좋다고 말한 게 불과 엊그제인데 전 세계 근로자의 3분의 1을 휴직입니다. 무급휴직. 사실상 회사 나오지 말라는 거죠. 손님이 없으니까. 지금 반퉁 났어요. 이 많은 게 한 방에 났어요. 와 이게 진짜 인생 무상이고 진짜 일장춘몽인데 저게 저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자 물론 좋은 데는 있습니다. 좋은 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도미노 같은데 물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은 하도 집에서 시켜 먹어서 요즘에 1만 명 추가 고용입니다. 식당이 줄줄이 폐쇄하고 외출을 자제하니까 도미노는 지금 피자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 경제가 지금 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석이 왜 운석이냐 그러냐면 이런 데는 뭐 포유류죠. 포유류는 잘 되는데 공룡은 망하고 있어요. 잘 골라야 돼요. 잘 이게 운석이라는 말이 다 망했다는 게 아니라 뭐 바퀴벌레는 잘 되는데 등치 큰 뭐 이상한 뭐 메가 무슨 뭐 이런 거 다 망하고 있어요. 잘 골라야 됩니다. 잘 누구는 엄청 좋고 누구는 엄청 안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자 소프트뱅크 아까 충격적이라고 말한 위워크 우버를 자 둘 다 가지고 있죠. 자 이미 2020년이면 2019년에 수익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100조짜리 펀드가 있습니다. 1+1 100조를 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 주가 시장이 마이너스 30%를 갔어요. 아마 실적을 보기 힘드시지 않을까. 저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이 HTS를 열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의형이 얼마 전에 는 게 또 하필이면 공유 오피스 위워크예요. 14조를 넣었어요. 그랬다가 작년에 위워크가 이미 박살났어요. 작년에 욕 많이 먹었잖아요. 뭐 그 위워크 CEO가 자기 이익만 챙긴다. 위워크 뭐 그게 부동산 투자업체지 기술업체냐 이런 말이 많으면서 위워크 가치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손정영이 뭐를 얘기했었냐면은 95억 달러 100억 불 우리 돈으로 13조 정도 지금 12조를 투자하면서 살리겠다 그랬어요. 자금 절벽을 받고 위워크를 살리겠다. 한마디로 위워크 주식을 대부분 인수한 다음에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창업자 보유분 주식까지 다 갖고 가서 내가 위워크를 살리겠다 라는 계획을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 10월 22일이에요. 물론 저거 발표했을 때 처음에 위워크 직원들은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CEO란 놈이라 그러면 뭐하지만 CEO가 자기 배만 불리고 도망갔거든요. 회사하고 나발이고 자기 돈이 최고다라는 이런 행동을 해서 위워크가 날라갔기 때문에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말이 많았고 이분입니다. 사기꾼이라 말 들으면 어때? 받을 돈이 1조 1천억 원에 컨설팅 자물료가 2천억 예정돼 있어요. 두 개 합치면은 1조 4천억 정도가 이미 받을 게 예정된 분이에요. 뿌죠. 방대한 규모의 지불금을 선사하게 됐다. 이 주식을 받아갖고 내가 살리겠다고 한 거니까. 근데 저 문제는 저게 10월 22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질병이 와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주가가 전 이것도 사실 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데니까 저 정도로 했지 않았냐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와중에 조금 빨리 들어갔던 2월달에 3% 무려 3조로 들어갔던 엘리엇 총들은 일단 기절하고 계실 거고 일단 누워 계시겠죠. 누워 계시면서 야씨 바이백이라도 해라 이것들아 살려라 시기자 뭐 신박이라도 넣어야지. 지금 3조 넣었거든. 잠깐만 현대 버리고 일로 왔더니 야 뭐 버리고 뭐 왔더니 얘들은 더 심해. 야 현대도 많이 빠져갖고 어이구 잘했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는 헬이었어요. 지금 잠깐만 늪이야 늪. 클났어요 클났어. 엘리엇 투자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금 3조를 넣었더니 이게 뭐 어디서 보든 잡주요. 이게 뭐요 이게 말이 안 나오잖아 이게. 잠깐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1조를 넣겠다는 아까 전에 10억 달러를 넣어서 위워크를 살리겠다 그랬는데 잠깐만 재검토하겠다. 30억 달러 3조 3조어치를 살리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이거 재검토하겠다.
재검토 할 수도 있나? 모르겠다. 계약금만 걸었나? 모르겠는데 정확히 딜은 모르겠는데 나가리다 이것들아 씨 뭐 계약금이고 나와리고 3조 어떻게 넣어 지금? 잠깐만 기다려봐. 조금 재검토 시간을 벌겠다는 거죠. 자 봄이나 뭐 여름 정도 와서 올라갈지를 조금 보고 가자. 자 일단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데 자 이 시간을 끌면은 문제가 되는 형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변호사 선임 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그거 잠깐만 이 그 돈은 누구 주기로 했던 돈이야? 나잖아. 야, 내꺼 지분 1조 매수 미뤄진 거 야, 장난치냐? 야 세계적인 대기업이 그래 미루는 게 지금 장난. 야 지금 만약에 평가하면은 누가 1조 주겠어? 야 나는 이거 줬다고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이거 미룬다 그러면 잠깐만 뭐 세상에 정의는 있지 않나 잠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 정의는 있지 않나 약간 뭐 생각을 합니다. 자 역시 정의는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 뭐 손정희 형이 역시 좀 어려운 시간을 겪겠지만은 이 시간을 겪으면은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시지 않을까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정희 형 하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100만 명 간이 검사 그 질병 했다가 2시간 만에 포기한 거. 왜 포기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포기했다고 합니다. 뭐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한테는 물론 저렇게 대박이 나는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와 지금 이 버크셔 해서이거든요. 버핏 형의 기업의 주가인데 진짜 안 빠진다 안 빠지. 주식 포트폴리오를 300조를 들고 있는데 요거밖에 안 빠진다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금이 150차라는 게 함정이지만 참 대단하고 가치 투자라는 게 싸게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치를 참 생각한다는 게 정말 좋은 기업보다는 적절한 가격에 산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수록 빛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정의 형도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나가면은 워낙에 변동성이 좋은 기업이니까 다시 한번 위로 쭉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